네, 이슈 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자, 청취자 저희 청취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제 기간이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게 되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가 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먼저 했죠. 상황극이 쉽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라디오 청취율 조사 중입니다. 아 그랬어요? 저 이슈 피플 대답할게요. 네, YTN의 이슈 피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신 분들 중에 네. 저희가 몇 분께 작은 선물.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코너 잘 채운 뉴스. 정채원입니다. 네, 정채훈 씨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인사도 오십시오. 하기 전에 목소리가 등장해가지고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소고기 시장 개방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한국 그 통사교섭 본부장이 네. 그 농축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그러니까. 네. 문제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30개월 제한을 두고 그렇죠. 네, 있었죠. 그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을 해왔었는데 이 제한을 푸는 방안 그 외에 사과나 유전자 변형 작물 감자 등 국내 여론이 비교적 덜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요. 김민석 네. 총리가 단체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우려를 듣기도 했고요. 네. 한편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 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고 하고요. 네. 유예 기간 내 미국과의 연쇄 고위급 협의도 추진 중입니다. 네. 네,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찾을 예정이고 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재방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과 국민 정서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좀 잘 잡아야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민감하게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외국산 의약품에 매길 관세 계획도 밝혔던데요. 네, 한동안 좀 저희 기억에서 약간 잊혔던 분야가 이 의약품 분야였는데 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과하기 시작해서 처음엔 좀 낮은 관세로 시작했다가 1년 정도 뒤에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 이 1년 동안 제약회사들한테 미국 내 생산 라인 만들어라라는 네. 시간을 주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높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네. 또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24개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냈는데요. 네. 아프리카나 카리브해 주변 작은 나라들은 10% 조금 넘는 단일 관세를 곧 적용할 거라고 했고요. 관세 관련 서한도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루 새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랬더라고요. 네. 예,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다가 네.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후 6시 45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고점 대비 약 5%가 내린 11만 7,742달러에 거래가 네. 되는데요. 네. 네, 한화로는 약 1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24시간 동안 무려 35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어우. 매도가 됐다고 네. 하는데 네. 특히 그중에 절반 이상은 장기 보유자들이었다고 그래요. 해요. 고점 네. 찍었다고 막 내다 팔았고. 네, 그렇죠. 네. 오래 기다리고 있다가 네. 좀 이제 이때다. 어느 정도 찍었다 해서 그래요? 네, 많이 오태민 팔았나 교수님이 봅니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물어봐야겠어요. 다음에 나오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궁금해지네요. 네.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린 배경에는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좀 맞닿아 있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과 닿아 있어서 비트코인 상승의 배경이 된 가상화폐 3법도 있는데요. 네. 이 가상화폐 3법이 그 미하원 심의 시작을 위한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이 됐더라고요. 네. 네, 법안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미하원 지도부가 이 법안들을 각각 심의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통과가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그 크립토 위크로 정한 주간에
가상화폐 3법이 일단 통과가 멈췄고 네. 조정이 온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가격 상승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아, 네. 네, 가격 하락에도 기관의 관심이 여전하고요. 또 모멘텀과 펀더멘털 모두 지속적인 강세 전망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그 전날에 이어서 $3,000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노총이 오늘과 19일 총 파업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3시 한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전국 곳곳 12곳에서도 전국적으로 총파업 대회가 개최됩니다. 네, 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 또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전면 폐기,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는데요. 그 노동개혁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등도 총파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그 총연맹과 별도로 열었고요. 네. 특히 그 택배 배달 등 이동 노동자들로 이뤄진 서비스 연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까지 행진한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오는 24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올 건데. 아이고. 예. 그러게요. 예. 네. 그러게. 아이고. 자,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이면 제헌절인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5대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빨간 날이 아닌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고서에서 제헌절의 위상 회복과 상징성을 고려해서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네. 국민 여론도 긍정적인 분위기인데요.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국민 88% 이상이 제헌절 공휴일 부활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다가 다시 제외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광복절, 개천절, 3.1절과 함께 공식적인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헌법 가치가 퇴색되고 국경일의 의미가 약화되고 국민 인식도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네네. 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네. 대체 공휴일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또 내수진작을 위해서 다음 날인 18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하면은 이른바 데프리카, 대구가 떠오르는데 사실과 좀 다르다죠? 그렇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곳 하면 대구일 줄 알았는데 분지고 하니까 가장 덥다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8월 평균 최고 기온으로는 광주 풍암동이 30.3도고요. 네. 7월 기준으로 32.3도. 네. 네네. 32.3도. 네. 네. 그리고 7월 기준으로는 경북 경산이 31.3도로 1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기온 기준으로 봐도 대구가 아닌 홍천이 41도로 그렇죠. 네, 1위를 그랬죠. 2018년. 네, 기억해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2018년. 네. 역시 힌트요정. 네. 그리고 폭염이 가장 오래 지속된 지역으로 따져봐도 네. 최근 몇 년간은 경북 구미나 의성, 경남 밀양 등이 가장 더운 곳이었어요. 네. 기후 평균값으로 따져봐도 제주나 부산, 남해안 지역들이 대구보다 더 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분지 지형 특성상 더운 건 맞는데 네. 다른 도시들도 못지않게 덥다는 겁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계 데이터만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덥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네. 네, 데프리카라는 말은 언론에서 좀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또 기후변화처럼 기온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만큼 대구보다 더 더운 지역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맞아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평균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제2, 제3의 대구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네요. 당장 뭐 광프리카라는 말도 그리고 광프리카 나왔었잖아요. 나오겠죠. 그래요.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치운 퀴즈는 많이 쉽게 준비했습니다. 아, 많이 쉽게. 네,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못 맞히실 수 없는 네.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현재는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전엔 빨간 날이었는데 2008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 이후 이 날을 다시 쉬는 날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7월 17일 바로 내일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겠네요. 네, 세 글자입니다. 너무 쉬워서 요정의 힌트 없이 그냥 그래도 갈까 안 돼. 하려고 했는데 제 직무유기는 용납할 수 없어요. 아니, 네, 영양과다 날지 네. 못하는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힌트를 재밌게 드리려고 왜 7월 17일 날로 만들었을까? 이게 오. 헌법을 만든 날이기도 하지만 네. 조선왕조 건국일도 바로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맞춘 겁니다. 음. 그리고 왜 이 날이 또 공휴일에서 사라졌을까? 2004년도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네. 생산성이 너무 약화되니까 음. 요 날은 좀 빼자 공휴일로. 그래서 아. 또 한 겁니다. 네. 우리 5대 국경일이 이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음에 예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한 날이란 이 국경일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쉽잖아. 네. 그래서 더 이상의 힌트는 제한합니다. 제한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힌트는 제한하겠습니다. 네. 아, 과하다. 아우. 샵 0945. 칭찬해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마이텐 어플, 유튜브 댓글창 무료입니다. 자, 정답 주실 동안에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 잘 채운 뉴스에 우리 정채훈 씨 보내드려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필. 어제, 오늘, 그리고